아침 6시 눈이 떠졌습니다.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남편이 떠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제 몸은 아직도 그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남편 출근 준비를 해야 했던 시간이었거든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당연한 일인데 매일 아침 이 정적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남편 사진에 인사를 했습니다. 5년째 하는 일이었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무표정하게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살아있을 때도 그랬죠.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지었습니다. 혼자 먹을 밥인데도 2공기를 지었어요. 습관이었습니다. 아니, 습관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어요. 그래야 덜 외로웠으니까요.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반찬은 김치 하나, 계란 하나. 차리는 것도 귀찮았어요. 어차피 아무도 안 봤으니까요. 맛있게 드세요. 혼잣말을 했습니다. 누가 들으면 미쳤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제 목소리라도 들어야 이 집에 사람이 사는 것 같았어요. 밥을 먹다가 문득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65세. 허리는 굽고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얼굴엔 주름이 가득했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아, 알죠. 평생 남의 엄마로, 남의 아내로, 남의 며느리로 살다 보니 어느새 제 모습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김순희. 제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누가 제 이름을 불렀을까요? 남편은 늘 여보라고만 불렀고 딸은 엄마라고만 불렀습니다. 저한테 이름이 있다는 걸 다들 잊은 것 같았어요. 엄마, 오늘 저녁 못 가요. 회사에 일이 생겼어요. 딸 미연이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벌써 3번째였어요. 같이 저녁 먹자고 약속했다가 취소하는 게. 괜찮아. 바쁜데 어쩌겠니?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오늘 하루 종일 미연이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준비했거든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갈비가 그대로 있었어요.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 내일 먹지 뭐. 하지만 내일도 혼자 먹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일주일 후 미연이가 집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딸의 얼굴이었어요. 엄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뭐, 똑같이 혼자 밥 먹고 TV 보고. 엄마, 미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 인생 사세요. 아빠 돌아가신 지 5년이나 됐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는 괜찮아.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매일 혼자 계시잖아요.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시고 취미 생활도 하시고. 엄마는 그런 거 안 좋아해. 아니에요, 엄마. 안 해본 거잖아요. 평생 우리 돌보느라. 미연이의 말이 계속 이어졌지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알았어, 알았어. 엄마가 알아서 할게. 미연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엔 이해가 없었어요. 제 외로움을, 제 마음을 몰랐습니다. 딸이 가고 난 뒤 저는 남편의 카디건을 꺼냈습니다. 낡고 해진 회색 카디건이었어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카디건을 안고 냄새를 맡았어요. 이젠 남편 냄새도 거의 사라졌지만 그래도 안고 있으면 조금 덜 외로웠습니다. 여보, 나 혼자 어떻게 살아요?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눈물이 났어요. 참았던 게 터져 나왔습니다. 화요일 오후 저는 동네 도서관에 갔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집에 있기 싫었습니다. 텅 빈 집이 너무 조용해서 숨소리만 들리는 게 무서웠거든요. 도서관에 가면 사람들이 있었어요. 책 읽는 소리, 페이지 넘기는 소리,
사람들의 숨소리. 그 소리들이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서가 사이를 걷다가 한 권의 책이 눈에 들어왔어요. 가을의 초상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표지가 예뻤어요. 손을 뻗었는데, 다른 손과 부딪혔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자 목소리였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저와 비슷한 나이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먼저 뻗었어야 했는데. 우리는 동시에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어색하게 웃었어요. 먼저 보세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보세요. 그럼 같이 읽으시겠어요? 갑자기 나온 말이었습니다. 저도 놀랐고 남자도 놀란 것 같았어요. 네. 죄송합니다. 이상한 제안이었죠. 그냥, 아니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좋아요. 같이 읽어요. 남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참 따뜻했어요. 저는 박성민이라고 합니다. 김순이에요. 우리는 악수를 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을 누군가에게 소개했어요. 김순이. 저에게도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일주일에 2번 도서관에서 성민 씨를 만나게 됐어요. 처음엔 책 이야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우리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순희 씨는 혼자 사세요? 네. 남편을 3년 전에 보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5년 전이었는데 왜 3년이라고 했을까요? 덜 외로워 보이고 싶었나 봐요. 저도 아내를 5년 전에. 성민 씨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힘드시죠? 네. 아직도 가끔 아내가 부엌에 있는 것 같아요. 저도요. 남편이 현관문 열고 들어올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같은 외로움을 겪고 있었으니까요. 오늘 날씨 좋던데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성민 씨가 물었습니다. 화요일 도서관에서 만난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어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상했어요. 65세 할머니가 무슨 두근거림이람. 하지만 분명히 떨리고 있었어요. 좋아요. 대답하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 남편이 떠난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하지만 이미 대답해버렸어요. 카페에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어요.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어떤 거 드실래요? 아메리카노요. 저도요. 성민 씨가 웃었어요. 그 웃음이 참 좋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자녀들 이야기, 젊었을 때 이야기, 요즘 하는 일들. 순희 씨, 웃으시니까 정말 예쁘시네요. 갑자기 나온 말이었어요. 성민 씨도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아니에요. 제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누가 저한테 예쁘다고 했을까요? 남편은 한 번도 그런 말 안 했거든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처진 눈꺼풀. 어디가 예쁘다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제 눈빛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빛이 났어요. 살아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안 돼. 혼잣말을 했어요. 떨리면 안 되는데, 설레면 안 되는데, 남편한테 미안한데.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화요일 도서관에 갔을 때 성민 씨가 먼저 왔더라고요. 순희 씨, 이거 작은 꽃다발이었어요. 안개꽃이었습니다. 오다가 꽃집 앞을 지나는데 순희 씨 생각이 나서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누가 제게 꽃을 줬을까요? 결혼식 날 이후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숙였어요. 순희 씨, 괜찮으세요? 네. 그냥 너무 오랜만에 꽃을 받아서 앞으로 자주 드릴게요. 성민 씨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안개꽃을 꽃병에 꽂아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작고 하얀 꽃들이 참 예뻤습니다. 남편의 사진이 저를 내려다봤어요. 여보, 미안해. 사과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조금씩 성민 씨에게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성민 씨 생각이 났어요. 그의 미소, 따뜻한 목소리, 안개꽃. 안 돼, 안 돼.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남편을 배신하는 것 같았어요.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의 카디건을 꺼내 안았어요. 여보, 나 어떡해. 나 다른 사람한테 마음이 가고 있어. 카디건을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5년 동안 참았던 게 터져 나왔어요. 당신 떠나고 너무 외로웠어.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어. 아무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아무도 나한테 관심 없고 목이 메었어요. 그런데 성민 씨는 달라. 내 말을 들어줘. 내 이름을 불러줘. 나를 여자로 봐줘. 평생 이런 대접 받아본 적 없었어.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떠올랐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어요. 하지만 행복했던 기억이 별로 없었습니다. 남편은 말이 없었어요. 고맙다, 사랑한다. 그런 말 한 번 없이 살았습니다. 저는 매일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어요. 남편과 딸을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고맙다고 하지 않았어요. 엄마, 밥 왜 이래? 여보, 내 양말 어디 있어? 제가 해준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러다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5년 전 겨울이었어요.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남편을 봤을 때 저는 울지 못했어요. 슬퍼서가 아니라 무감각했거든요. 미안해, 여보. 장례식장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미안했어요.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아서 카디건을 내려놓고 남편의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떡해. 성민 씨 때문에 살아있다는 걸 느껴. 오랜만에 웃었어. 오랜만에 설렜어.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했나? 솔직히 모르겠어. 하지만 40년을 함께 살았잖아. 그게 사랑 아니었을까? 눈물이 또 났어요. 다음 날 성민 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순희 씨, 오늘 도서관 가세요? 죄송해요. 오늘은 좀. 전화를 끊고 집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이 감정에서, 이 혼란에서 일주일 동안 도서관에 가지 않았어요. 성민 씨한테 미안했지만 얼굴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제 마음을 들킬 것 같았거든요. 집에만 있었어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TV도 안 켜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미연이가 집에 왔어요.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엄마가 전화를 10번도 넘게 했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아무 일 없어. 그럼 왜 이러세요? 밥은 드셨어요? 집도 왜 이렇게 어두워요? 미연이가 불을 켰습니다. 눈부셨어요. 엄마, 진짜 괜찮으세요? 괜찮다니까. 짜증이 났어요. 왜 다들 괜찮냐고만 물어볼까?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엄마, 그냥 좀 혼자 있고 싶어. 나가줄래? 엄마, 뭔가 있죠? 말씀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좀 내버려둬. 소리를 질렀어요. 미연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알겠어요. 전화는 받으세요. 미연이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혼자 남았을 때 저는 무너졌습니다. 남편의 카디건을 꺼내 꼭 안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나 왜 이렇게 된 거야? 평생 혼자였어. 남편도 날 안 봤어. 딸도 날 몰라. 나는 그냥 사라진 사람이야. 목이 메었습니다. 성민 씨가 처음으로 날 봐줬어. 내 이름을 불러줬어. 나를 여자로 대해줬어. 그게 뭐가 잘못된 거야?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난 사랑받고 싶었어. 누군가한테 소중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이야? 카디건을 얼굴에 묻고 울었습니다. 40년 동안 참았던 게 전부 터져 나왔어요. 난 평생 사랑받지 못한 여자야. 그냥 필요한 사람이었을 뿐이야. 그날 밤 저는 꿈을 꿨습니다. 남편이 나타났어요. 살아있을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당신, 웃고 있네요. 미안했소. 남편이 말했어요. 평생 당신한테 잘해주지 못해서, 사랑한다는 말 한 번 못해서, 당신이 울어도 모르는 척 했던 것, 다 미안했소. 여보, 이제 행복하시오. 당신도 사랑받을 자격 있소. 남편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배신하는 것 같아서 배신이 아니오. 당신은 살아있소. 웃어야 하고 사랑받아야 하오. 정말 괜찮아요? 괜찮소. 내가 당신을 사랑했으니까. 눈을 떴을 때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저는 용기를 내서 도서관에 갔습니다. 성민 씨가 있었어요. 항상 앉던 자리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순희 씨, 성민 씨가 저를 보고 일어났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디 계셨어요? 걱정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성민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성민 씨, 네, 저 성민 씨를 만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을 보낸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다른 사람한테 마음이 가는 게 남편한테 미안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성민 씨 만나면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오랜만에 웃고 오랜만에 설레고 이런 감정 평생 처음인 것 같아요. 성민 씨가 제 눈물을 닦아줬어요. 순희 씨, 저도요. 네, 저도 아내한테 미안해요. 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잊지 못해서. 하지만 순희 씨 만나면 외롭지 않아요. 성민 씨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죄책감 때문에 행복해지지 못하면 그게 더 슬픈 일 아닐까요? 그럴까요? 순희 씨, 우리한테도 남은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을 외롭게만 보낼 순 없어요. 하지만 아내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다시 사랑하세요라고. 성민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순희 씨도 남편분이 원하실 거예요. 순희 씨가 행복하기를. 그 말에 무너졌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저는 평생 사랑받지 못했어요. 남편한테도 딸한테도 다들 저를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순희 씨, 그런데 성민 씨는 달라요. 저를 봐줘요. 제 이름을 불러줘요. 저를 여자로 대해줘요. 순희 씨,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민 씨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저
성민 씨가 좋아요. 처음으로 제 마음을 말했어요. 저도 순희 씨가 좋아요. 우리는 도서관 서가 사이에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65세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진짜 좋아하게 됐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안개꽃을 꽃병에 꽂아놓고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미안해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민 씨라는 분을 만나고 있어요.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여자로 봐줘요. 눈물이 났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40년을 함께 살았죠. 행복했냐고 물으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당신은 말이 없었고 저는 늘 혼자였어요. 사진 속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우리한테 미연이가 생겼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남편의 카디건을 꺼내 마지막으로 안았어요. 이제 보내줄게요. 당신도 편히 쉬세요. 카디건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더 이상 매일 꺼내지 않을 거예요. 나도 살아야죠. 남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창밖을 봤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성민 씨였어요. 순희 씨, 내일 시간 있으세요? 네, 있어요. 같이 산책할래요? 날씨가 좋대요. 좋아요. 전화를 끊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내일이 기다려졌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65세의 얼굴이 거기 있었어요. 주름이 있고 머리가 희고 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살아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김순희, 제 이름을 불러봤어요. 너는 사랑받아도 되는 여자야.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성민 씨와 공원을 걸었어요. 단풍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예쁘네요. 그러게요.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성민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순희 씨, 네. 앞으로 자주 만나요. 매일 만나도 좋아요. 그럴까요? 네. 저는 순희 씨와 함께 있고 싶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도요, 성민 씨. 우리는 석양 아래를 걸었어요. 두 개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65세. 인생의 황혼기. 하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처음으로 사랑을 하게 됐어요. 늦었지만 처음으로 사랑받게 됐습니다. 이제 웃어도 되는 거겠죠.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황혼의 설렘도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평생 희생하며 사셨다면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사세요. 당신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사람입니다.